스포츠에 숨겨진 진실을 가장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채널, 스포츠 247입니다. 여러분, 만약 의료진이 출전을 말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골절 진단을 받았다면 과연 그라운드에 다시 설 수 있을까요? 그녀는 그날 그 자리에 있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경기 전 의료진은 분명히 휴식을 권했습니다. 손가락 골절은 시간이 필요한 부상이었고 무리할 경우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3회가 시작될 무렵 주수진은 여전히 그라운드 위에 서 있었습니다. 관중들은 거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단지 한 번의 멋진 수비 장면이었고 중계 화면에 스쳐 지나간 짧은 투혼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 뒤에는 아직 아무도 묻지 않은 질문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왜 그녀는 아픈 손을 감추고 다시 글러브를 꼈을까요? 그날은 블랙 퀸즈의 마지막 8차전이었습니다. 4개월을 달려온 시즌의 종착점. 패배한다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점수는 9대 7. 상대는 빈틈없는 수비로 흐름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더그아웃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고 몇몇 선수들의 어깨는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팀의 분위기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실점이 아니라 무너질 수 있다는 감정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더그아웃 한쪽에서 조용히 글러브를 고쳐 끼는 손이 있었습니다. 두툼하게 감긴 테이프 아래 완전히 아물지 않은 골절 부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완전히 펴지도 못한 채 그녀는 짧게 숨을 고르며 그라운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에는 과장된 결의도 없었습니다. 영웅적인 선언도 없었습니다. 다만 흔들리는 팀을 바라보는 침착한 시선만이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무모한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선수 보호 원칙을 어긴 결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시각에서는 그녀의 존재 자체가 팀의 마지막 버팀목이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리한 출전이었을까요? 아니면 리더로서 감당해야 할 선택이었을까요? 스포츠 247에서는 그날의 상황을 데이터와 정황, 그리고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하나씩 되짚어 보려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단순한 한 경기의 승패가 아닙니다. 부상과 책임, 팀과 개인, 그리고 스포츠 윤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이 흔들리는 순간 누군가는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스포츠 247이 더 깊은 진실을 추적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골절된 손을 감춘 채 그라운드를 지킨 한 선수의 선택, 그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그리고 그 한 번의 수비가 무엇을 바꾸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날의 흐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점수는 9대 7. 겉으로 보면 아직 뒤집을 수 있는 격차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더그아웃의 분위기였습니다. 마운드에서 내려온 장수영의 어깨는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전 타자 송가는 헬멧을 벗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선수들 사이의 대화는 짧았고 서로의 눈을 마주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팀의 표정은 이미 결과를 예감한 듯 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가설이 등장합니다. 혹시 그날 블랙 퀸즈의 위기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붕괴였던 것은 아닐까요?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한 번 무너진 분위기가 전염처럼 번진다고 말합니다. 특히 중요한 경기일수록 작은 실수가 과도하게 확대 해석되고 집중력은 급격히 흔들립니다. 당시 벤치의 데이터 기록을 살펴보면 수비 위치 이동 속도가 평소보다 늦었고 콜플레이의 반응 시간도 미세하게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었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그 미세한 차이가 치명적입니다. 감독 김모나는 타임을 요청했고 선수들을 짧게 모았습니다.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한마디는 강했지만 선수들의 표정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조용히 장갑을 조여잡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수진. 사실 그녀는 직전 경기부터 출전 여부를 두고 논의 중이었습니다. 골절된 손가락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강한 타구가 손끝에 닿을 경우 재손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벤치에 앉아 있는 동안 팀은 점점 더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혹시 그녀의 출전은 경기력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존재감을 위한 선택이었을까요? 팀에는 때때로 기술보다 상징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 한 명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다른 선수들의 심박수는 달라집니다. 그날 블랙 퀸즈에게는 바로 그 상징이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요? 다음 장에서는 그녀가 실제로 그라운드에 들어선 뒤 경기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 한 번의 수비가 남긴 의미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녀는 왜, 그리고 어떻게 출전을 결정했을까요? 주수진의 손가락 골절은 단순한 타박상이 아니었습니다. 강한 타구를 반복적으로 받아내는 포지션 특성상 손끝에 미세한 충격도 누적되면 회복을 지연시키거나 재골절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은 최소 몇 주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외야 수비에서의 다이빙 캐치나 빠른 송구 동작은 위험 요소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전은 조건부 허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강한 통증이 발생할 경우 즉시 교체, 무리한 다이빙 금지, 송구는 최대한 간결하게. 하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그 조건이 얼마나 지켜질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두 번째 가설이 등장합니다. 혹시 그녀는 자신의 몸 상태를 알면서도 리스크를 감수한 것은 아닐까요? 일부 내부 관계자는 경기 직전 라커룸에서 오간 짧은 대화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빠져 있으면 팀이 더 흔들립니다. 이 말은 영웅적인 선언이 아니라 차분한 진술에 가까웠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경기력을 100%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존재 자체가 팀에 미치는 영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스포츠에서는 때때로 기술적 가치보다 상징적 가치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팀의 중심 선수가 그라운드에 서 있다는 사실은 동료들의 시야와 움직임, 심지어 호흡까지 바꿉니다. 실제로 그녀가 교체 명단에서 빠지고 라인업에 이름이 올라간 순간 더그아웃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던 선수들이 조금씩 시선을 들어 올렸고 수비 위치를 재정비하는 움직임이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컨디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상태가 아니어도 팀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 것은 아닐까요? 이제 다음 장에서는 3회 말, 결정적인 외야 플라이볼 상황에서 그녀의 선택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3회 말 경기의 공기가 완전히 가라앉아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상대 타자의 방망이에서 강한 타구가 터졌습니다. 공은 외야 깊숙이 떠올랐고 관중석에서는 짧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아래에 서 있던 선수는 주수진이었습니다. 테이프로 감긴 손가락이 글러브 안에서 미세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펴지지 않는 각도, 완전하지 않은 감각. 그녀는 한 걸음 옮겼고 또 한 걸음 더 내디뎠습니다. 공이 시야를 가득 채우는 순간 짧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었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공이 글러브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몇 초의 정적, 그리고 터져나온 함성. 점수판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흐름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벤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그 캐치 이후 수비 위치 이동 속도가 평균 0.4초 빨라졌고 콜플레이의 반응 시간이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결정적인 변화입니다. 더그아웃에서 눈물을 훔치던 선수는 글러브를 다시 조여잡았습니다. 마운드에 오른 장수영의 어깨 떨림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가설이 등장합니다. 그 수비는 단순한 아웃 카운트가 아니라 팀의 심박수를 정상 범위로 되돌린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전이라고 설명합니다. 한 사람의 침착함이 집단 전체에 확산되는 현상입니다. 주수진은 통증을 안고 있었습니다. 공을 잡은 직후 잠시 손을 움켜쥐고 고개를 숙였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동료들과 눈을 마주치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말은 없었지만 그 의미는 분명히 전달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후 타석에 들어선 선수들의 발걸음이 달라졌습니다. 스윙은 더 과감해졌고 수비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점수보다 중요한 것은 팀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한 번의 캐치로 다시 정렬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 그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그리고 스포츠에서 리스크를 감수한 리더십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더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과연 옳았을까요? 주수진의 출전은 팀을 살린 결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선수 보호 원칙을 위태롭게 한 위험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개의 시나리오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그녀가 그라운드에 서지 않았다면 블랙 퀸즈는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을 가능성입니다. 팀 스포츠에서 중심 선수의 공백은 전술 이상의 공허함을 남깁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균형을 유지하는 축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만약 그 순간 손가락이 다시 부러졌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했을까요? 감독의 결정일까요? 의료진의 판단일까요? 아니면 선수 본인의 의지일까요? 스포츠는 늘 승부와 감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리스크 관리와 윤리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리더십은 때로 희생을 요구하지만 그 희생이 제도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날의 출전은 강요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주수진 스스로가 감수한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묻게 됩니다. 팀이 흔들릴 때 누군가는 몸을 내던져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시스템이 그 상황 자체를 막아야 하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그녀의 한 번의 캐치가 팀의 방향을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점수는 숫자로 남지만 그 순간의 용기는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녀는 단지 공을 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흔들리던 팀의 중심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스포츠가 어디까지 개인의 희생을 허용할 수 있는지 다시 묻게 만든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선택은 용기였습니까? 아니면 위험한 모험이었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분석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스포츠의 숨겨진 이야기와 보이지 않는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는 채널, 지금까지 스포츠 247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